안녕하세요. 키티크입니다. 저는 태국 여행을 하게 되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사원이었어요. 내가 태국을 왔다! 라는 기념으로 앞에서 사진도 찍고 싶었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태국 치앙라이 사원 투어를 많이 가더라고요. 코스를 살펴보니 규모가 있는 대표적인 곳만 가는데 특히 백색 사원이 너무 예뻐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치앙라이 사원 투어는 K룩이라는 사이트에서 예매를 했고 가격은 1인당 45,000원이었어요. 가는데 3시간, 돌아오는데 4시간, 총 왕복 9시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됐고 점심과 간식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봉고차로 이동을 했었는데 솔직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장점이었습니다. 투어의 코스는 맥가창 온천, 백색 사원, 청색 사원, 블랙 사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숙소로 픽업 오는데 처음엔 기사분야 연락이 안 닿아서 걱정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픽업 장소라 예정 시간보다 늦게 오신 거였어요. 엄청 긴 코스여서 힘들 줄 알았었는데 솔직히 이동하는 중간중간 너무 꿀잠 자서 오히려 체력 회복도 하고 괜찮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맥가찬 온천입니다. 사실 온천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휴게소였습니다. 가운데 우물 같은 곳에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는 온천은 아니었고 온천 계란 정도만 살 수 있더라고요. 휴게소의 화장실은 유료로 사용을 해야 해서 그 점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들을 팔았고요. 여기 맥가창 온천은 개인적으로 태국 고양이가 귀여웠습니다. 고양이들이 사람들을 안 무서워해요. 아, 그거 아시나요? 샴 고양이 유래가 태국이란 사실이요. 태국 왕실 시암에서 비롯된 품종이래요. 두 번째, 백색 사원 왓롱쿤. 여기 사원 투어의 메인 장소인 백색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하얀 대리석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에 비춰질수록 더 반짝이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사원은 곳곳에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사원은 좁은 한 길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들어온 길을 되돌아 나갈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건너온 다리, 현생을 되돌아 나갈 수는 없고 밑에 괴로워하면서 뻗은 손, 지옥에서 벗어나 문, 극락으로 온 길을 다시 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서로는 설명했으니 백색사원 투어를 같이 가보실까요? 백색사원을 갔었을 때 날씨는 정말이지 쾌적하고 선선했어요. 여러분도 꼭 태국 여행은 1월에 가기를. 사원 입구에서부터 태국 사이보그와 잘려진 머리를 반기네요. 안녕. 백색 사원 입장표를 받고 이제 출발. 여기 사원에서 딱 들어오면 작은 연못과 사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는 게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 사원은 물고기도 하얗더라고요. 하늘하늘해 보여요.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아까 서론에서 설명한 손들이 보여요. 손들이 뻗어있는 모습이 지옥을 연상하게 돼요. 한편으로 그 손이 가시 같아서 찌를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중간에 건물 장식들은 종교적인 색채들이 강했습니다. 특히 머리가 3개 달린 불상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유리가 반사되어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유리를 하나하나 붙인 게 꼭 터키 램프를 연상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백색 사원의 좋은 점은 어디를 찍어도 웅장하고 화려해서 사진 찍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사람이 많아서 포토스팟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도 파란 하늘에 하얀 용과 구름이 솟구치는 모습은 뇌리에 강하게 박혔어요. 그리고 여기 은색 열쇠처럼 된 게 보이시나요? 바로 소원을 비는 종이를 매다는 곳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꼭 비늘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백색 사원 갈 때 하나 달아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그리고 옆에는 소원을 비는 연못도 있습니다. 여기 백색 사원에서 진짜 특이했던 게 화장실이었는데요. 화장실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라니. 정말 화려 그 자체였어요. 화장실은 사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료이기도 하고요. 백색 사원 메인에서 좀 벗어나서 작은 사원들도 있어서 여기에서 사원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진짜 메인 장소에서 기다려서 촬영해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뒤에 보입니다. 그 외에 관람 장소들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전시하는 곳도 2군데 더 있었고 작은 폭포수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도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원숭이와 외계인들도 있어요. 특히 여기 건물은 뭔가 태국 느낌이라기보다 일본스러운 느낌이었어요. 2번째, 점심 장소.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와, 여기 진짜 맛없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똠양꿍이랑 볶음밥이랑 팟타이도 있고 종류는 다양한데 맛은 진짜 없어요. 그나마 팟타이가 좀 나아서 이걸로 배 채웠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이지 편의점이 근처에 있었으면 가고 싶었습니다. 3번째, 청색사원. 청색사원은 백색사원을 지으신 분의 제자가 지은 사원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지 5분 정도 시간 들여서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도 파란색과 황금색의 조화는 멋있었습니다. 여기도 곳곳에 불상들이 보였고요. 사원 외부를 장식하고 있는 자재들이 화려했습니다. 뭔가 백색 사원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곳곳에 동물을 형상화한 장식들도 보였습니다. 마치 신비 동물 같은 느낌의 동상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기 동상은 작은 해골 모양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옥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얀 큰 불상과 온통 파랗게 되어 있는 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장과 벽에 그려진 그림이 화려하고 디테일했어요. 태국만의 불교 그림은 이런 느낌인가 싶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화려해 보이는 의자가 있는데 이건 승려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승려는 존경받는 존재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여기 청색사원을 가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요. 같이 주는 음료는 별로이지만 여기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습니다. 청색사원과 같은 파란색 아이스크림이고 스티키 라이스와 같이 주더라고요. 색은 버터플라이 피로 냈기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은 하얀 아이스크림만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째, 블랙사원. 블랙사원은 전혀 기대하고 갔던 곳이 아니었는데 볼 것도 많고 부지도 넓었습니다. 여기 작가님의 지옥에 대한 예술적 표현이 돋보였다고 할까요? 여기 입구의 미스트로 축복을 받으면서 본격 들어가 보면 검정색, 빨강색, 뿔, 가죽, 악마, 이빨과 같은 강한 느낌을 주는 동상과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뿔로 된 의자는 뭔가 바이킹족의 의자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바깥으로 가다 보면 작은 조리식 집이 있는데 여기 안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집 자체를 예술로 승화한 느낌이었습니다. 소 머리를 다리로 만든 집도 있었고 지붕에 기다란 뿔이 달려있는 형태의 집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뿔로 시작해서 뿔로 끝나는 느낌? 뿔 매니아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나무를 형상화한 동상도 뿔의 형태로 표현했다는 점. 여기 돔으로 되어 있는 집에도 작은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신체 부위를 예술적으로 토막되어 있더라고요. 고딕스러운 느낌의 전시였어요. 통일성 있게 뿔로 된 의자와 그 밑에는 소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전 이 친구를 보니 친구의 달팽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블랙사원은 부지가 넓어서 기념사진 찍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백색사원과 청색사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기는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념품샵도 있는데 정말이지 이분의 생각이 여기에서도 진하게 묻어나와요. 그리고 여기 굿즈샵에 성기를 형상화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사원 투어 일정의 마무리로 미니 파인애플로 입가심합니다. 비록 긴 시간의 투어가 힘들었지만 한 번쯤은 가보면 괜찮은 코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